생쥐 한 마리는 어디에 있었는가? 우리는 어떤 문장을 보고 그 내용을 어떻게 기억할까? 브랜스포드, 바클레이, 프랭크는 우리가 기억을 할 때 맥락을 활용할 거라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실험을 설계했다. 실험에서 그들은 우선 짝지어진 문장들을 각각 피험자들에게 읽히고 시간이 흐른 후에 문장을 떠올려보게 하는 실험을 실시하였다. 1A. 그녀는 의자 위에 서 있었고 생쥐 한 마리가 마루 위에 의자 밑에 있었다. 1B. 그녀는 의자 위에 서 있었고 생쥐 한 마리가 마루 위 그녀 밑에 있었다. 2A. 그녀는 의자 옆에 서 있었고 생쥐 한 마리가 마루 위 의자의 밑에 있었다. 2B. 그녀는 의자 옆에 서 있었고 생쥐 한 마리가 마루 위 그녀 밑에 있었다. 1A와 1B는 문장 구조 측면에서 차이가 없고 의자와 그녀만 다르다. 의자와 그녀는 모두 명사이고 문장에서 동일한 위치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두 문장 구조는 동일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렇다면 2A와 2B는 어떨까? 이 문장 역시 1A와 1B에서처럼 문장의 구조 측면에서 차이가 없고 문장의 동일한 자리에서 의자와 그녀만 다르게 나타나 있다. 실험 결과는 어떠했을까? 1A와 1B 중 어느 하나를 읽은 피험자들은 1A와 1B 중 어느 것이 그들이 읽은 것인지를 제대로 찾아내지 못하였다. 의자와 그녀의 차이가 분명하게 있었지만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2A와 2B 중 어느 하나를 읽은 피험자들은 2A와 2B 중 어느 것이 그들이 읽은 문장인지 혼동하지 않고 확실히 찾아내었다. 1A와 1B에서처럼 의자와 그녀가 다르게 있었는데 실험 결과가 차이가 나타난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2A와 2B를 읽은 피험자들은 두 문장의 차이를 알아낼 수 있을까? 브랜스포드, 바클레이, 프랭크는 그 답을 문장의 맥락에서 찾았다. 1A와 1B가 나타내는 상황을 머릿속에서 떠올려보면 생쥐 한 마리가 마루 위 의자 밑에 있으나 마나 나타내는 상황을 머릿속에 떠올려보면 생쥐 한 마리가 마루 위 의자 밑에 있으나 마루 위 그녀 밑에 있으나 동일함을 알 수 있다. 그녀가 의자 위에 서 있기 때문에 두 문장의 맥락이 차이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2A와 2B가 나타내는 상황을 떠올려보면 차이가 있다. 즉 2A는 생쥐가 의자 밑에 있는 상황이고 2B는 여자가 생쥐를 밟고 있는 상황이다. 이 결과를 통해 우리가 어떤 문장을 보고 그 내용을 기억할 때에는 우리의 머릿속에 기억되는 것은 맥락을 통해 형성되는 전체적인 인상임을 증명할 수 있었다. 일단 이렇게 해서 본문은 다 읽어봤고요. 문단별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총 4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문단을 다시 한번 읽으며 제목을 만들어 볼게요. 우리는 어떤 문장을 보고 그 내용을 어떻게 기억할까? 브랜스포드, 바클레이, 프랭크는 우리가 기억을 할 때 맥락을 활용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여기서 맥락의 뜻이 이쪽에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3월 따위가 서로 이어져 있는 관계나 연관. 여기 이렇게 있어요. 사물 따위가 서로 이어져 있는 관계나 연관이라고 합니다. 그럼 계속 읽도록 할게요. 1문단. 이를 증명하기 위해 실험을 설계했다. 실험에서 그들은 우선 짝지어진 문장들을 각각 피험자들에게 읽히고 시간이 흐른 후에 문장을 떠올려 보게 하는 실험을 실시하였다. 자, 여기서 이 세 사람의 실험이니까 세 사람의 실험이라는 제목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단은 아니지만 일단 이것도 한 번만 다시 읽어볼게요. 그녀는 의자 위에 서 있었고 생쥐 한 마리가 마루 위 의자 밑에 있었다. 그녀는 의자 위에 서 있었고 생쥐 한 마리가 마루 위 그녀 밑에 있었다. 그녀는 의자 옆에 서 있었고 생쥐 한 마리가 마루 위 의자의 밑에 있었다. 그녀는 의자 옆에 서 있었고 생쥐 한 마리가 마루 위 그녀 밑에 있었다. 자, 한번 읽고 나니까 이해가 되네요. 이제 일단 아까 여기 밑에 4문단을 읽을 때 솔직히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 이해가 안 된 부분을 일단 4문단까지 다 정리하고 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A와 1B는 문장 구조 측면에서 차이가 없어요.
의자와 그녀만 다르다. 의자와 그녀는 모두 명사이고 문장에서 동일한 위치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두 문장 구조는 동일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렇다면 2A와 2B는 어떨까? 이 문장 역시 1A와 1B에서처럼 문장 구조 측면에 측면에 차이가 없고 문장의 동일한 자리에서 그 의자와 그녀만 다르게 나타나 있었다. 실험 결과는 어떠했을까? 1A와 일단 요거 문단 정리부터 먼저 할게요. 문장 구조에서 지우개를 문장 구조 무차이. 자, 세 번째 문단도 읽어볼게요. 실험 결과는 어땠을까? 1A와 1B 중 어느 하나를 읽은 시험자들은 1A와 1B 중 어느 것이 그들이 읽은 것인지 제대로 찾아내지 못하였다. 의자와 그녀의 차이가 분명히 있었지만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2A와 2B 중 어느 하나를 읽은 시험자들은 2A와 2B 중 어느 것이 그들이 읽은 문장인지 혼동하지 않고 확실히 찾아내었다. 1A와 1B에서처럼 의자와 그녀가 다르게 나타나 있었는데 실험 결과에 차이가 난 것이다. 어떻게 해서 2A와 2B를 읽은 시험자들은 두 문장의 차이를 알아낼 수 있었을까? 요거는 간단하죠? 실험 결과입니다. 여기까지는 저도 이해가 됐어요. 여기가 이제 이해가 안 될 거지. 읽어볼게요. 브란스포드 바클레이 프랭크는 그 답을 문장의 맥락에서 찾았다. 1A와 1B가 나타내는 상황을 머릿속에서 떠올려보면 생쥐 한 마리가 마루 위 의자 밑에 있으나 마루 위 그녀 밑에 있으나 동일함을 알 수 있다. 그녀가 의자 위에 서 있기 때문에 두 문장의 맥락에 차이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2A와 2B가 나타내는 상황을 떠올려보면 차이가 있다. 즉 2A는 생쥐가 밑에 있는 상황이고 2B는 여자가 생쥐를 밟고 있는 상황이다. 이 결과를 통해 우리가 어떤 문장을 보고 그 내용을 기억할 때에는 우리의 머릿속에 기억되는 것은 맥락을 통해서 형성되는 전체적인 인상임을 증명할 수 있었다. 자, 이게 잘 이해가 안 갔었던 이유는요. 여기서 아까 이 문장과 이 문장에 동일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왜 동일한지를 이해를 하지 못한 거예요. 이거를 여기다가 그림으로 표현해보자면 여기서 나타내는 그녀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1A를 표현해보자면 그녀는 의자 위에 서 있었고 이게 의자예요. 죄송해요. 잘못 그려서 의자예요. 의자 위에 서 있었고 생쥐 한 마리가 마루 위 의자 밑에. 그러니까 생쥐가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그림을 잘 못 그려요. 이게 1A예요. 1A고요. 1B를 그려보자면 1B는 이것도 그녀가 의자 위에 서 있었고 첫 번째 1B래. 맞네요. 1B. 죄송해요. 1B고 마루 위 그녀 밑에 있었다. 그녀의 밑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녀의 밑에 있었으면 어차피 여기인 거예요. 똑같으니까. 왜냐면 그녀 밑에 있는 의자 밑에 있던 거고 이것도 그녀의 밑에 있으니까 똑같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렇다면 2A랑 2B는 어떨까요? 자, 2A는 그녀가 의자 옆에 이렇게 있었고 생쥐는 여기 있던 거예요. 자, 2B는 그러면 그녀는 의자 옆에 있었고 생쥐가 여기 있었던 거죠.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확실한 차이가 있지만 이거는 확실한 차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여실험에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마지막 해보자면 이거는 결과의 원리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을 통해 볼 때 기억에 대한 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해서 2A와 2B를 읽은 시험자들이 두 문장의 차이를 알아낼 수 있었을까? 실험의 각 문장들의 구조가 거의 차이가 없었기 때문이다.
피험자가 주어진 문장 전체를 완전하게 암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문장의 구조가 간단한 문장을 실험 문장으로 활용하기 때문이다. 문장의 맥락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전체적인 인상이 달랐기 때문이자 실험 내에서 피험자가 위와 옆의 차이를 혼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 밑에서 봤을 때 여기 보면 맨 마지막 문단에 맨 마지막 줄 우디의 머릿속에서 기억되는 것은 맥락을 통해 형성된 전체적인 인상임을 증명할 수 있었다. 무슨 뜻이냐? 문장의 맥락, 이 맥락을 통해 형성되는 모습이 다르게 나타났기 때문이죠. 여기 아까 그림을 그렸듯이 이거는 모습이 같게 나오지만 이건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EA와 EB를 읽은 피험자들이 차이를 알 수 있었던 이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답은 4번이라고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을 근거로 할 때 피험자가 보기와 동일한 문장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은 문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두 대의 비행기가 대형 선박 위에 있었고 잠수함은 그것들 밑에 있었다. 두 대의 비행기가 대형 선박 위에 떠 있고 두 대의 대형 선박 이건 다 똑같죠? 잠수함은 그것 옆에 있다. 잠수함은 그것 밑에 있다. 두 대의 비행기가 대형 선박 옆에 떠 있고 잠수함은 그것 밑에 있다. 잠수함은 두 대의 비행기 선박 옆에 떠 있고 잠수함은 그것들 옆에 있다. 두 대의 비행기가 선박 옆에 떠 있고 잠수함은 그것들 밑에 있다. 여기서 일단 첫 번째 그것이라고 하면 안 돼요. 잠수함은 그것들 밑에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저도 방금 헷갈렸거든요. 그것들이라는 거는 한 대가 아니라 두 대라는 거예요. 두 대의 비행기 이 두 대의 비행기 밑에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것 밑에 있다는 대형 선박 밑에 있다는 뜻이에요. 비행기 밑에겠죠. 잠수함은 그것 밑에 있다. 잠수함은 그것 밑에 있다. 얘는 근데 옆에 떠있죠. 옆에 위인데 위에 떠있기 때문에 이거는 위에가 돼야지 이게 맥락에 맞기 때문에 이 두 개는 무조건 아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들 또한 아니게 되죠. 왜냐면 대형 선박에 떠있고 그것들 옆에 있다. 요거랑은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그것들 아래에 있다고 밑에 있다라고 하면 그냥 이거랑 똑같은 문장이기 때문에 그것도 차라리 동일한 문장을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는 그게 안 되고요. 잠수함은 그것 옆에 있다는 대형 선박 옆에 있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것도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자면 비행기 두 대가 이렇게 있는데 이 두 개만 이제 보고 판단해 보자면 두 대의 비행기가 있는데 이 밑에 대형 선박이 있고 요거는 요거 말한 거예요. 보기 표현한 겁니다. 보기 그것들 밑에 요것들 밑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잠수함은 근데 잠수함이 뭡니까 여러분? 잠수함은 바다에 있는 거예요. 잠수함은 여기 있다는 거죠. 그것들 밑에 있으니까. 자 근데 여기서 잠수함이 첫 번째 문장이면 그것 옆에 이쪽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 밑에 있다가 여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같은 문장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2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다음 이제 지문 분석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시된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있는 문단을 찾아 연결해보자. EA나 EB 중 어느 하나를 읽은 피험자들이 두 문장의 차이를 알아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자 이것은 제가 아까도 설명했듯이 여기 4문단에 나와 있었습니다. 실험에 활용된 문장은 문장의 구조 측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었는가? 문장의 구조 측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는 여기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제목을 지었듯이 문장 구조 무차이라고 제목을 지었기 때문에 이것은 이 문단에서 알아낼 수 있었던 거고요. 우리가 어떤 문장을 보고 그 내용을 기억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거는 약간 헷갈립니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건 저는 1문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여기서 맥락을 활용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기 때문에 1문단이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2번 정보 확인 문제. 다음은 실험에서 사용된 문장들이다. 이 레이에 대해 나머지 문장의 차이를 보이는 부분에 동그라미를 표시해보자.
그녀는 의자 위에 서 있었고 생쥐 한 마리가 마루 위 의자 밑에 있었다. 그녀는 의자 위에 서 있었고 생쥐 한 마리가 마루 위 그녀 밑에 있었다. 그녀는 의자 옆에 마루 위 의자 밑에 있었다. 마루 위 그녀 밑에 있었다. 나머지 문장에 1A에 대해 나머지 문장이 차이를 보이는 다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녀가 다르고요. 번째 그녀가 달라요. 여기도 그녀가 달라요. 여기서는 이제 옆에가 달라요. 이렇게 동그라미를 칠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해를 하기로는. 문장이 좀 이해하기가 어렵게 나왔네요. 문제가. 자, 그 다음은 이제 3번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빈칸을 채워가며 이 글의 중심 내용을 정리해보자. 의문제기. 우리가 어떤 문장을 보고 그 내용을 어떻게 기억할까? 의자와 그녀의 차이점이 있었지만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해. 오늘 확실한 1A와 1B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두 그림 아까 그려봤죠? 같다죠. 같다. 문장에 여기 나와 있었듯이 문장에 맥락을 통해 형성되는 거죠. 맥락을 통해 형성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게 1문단밖에 없기 때문에 제목을 딱히 지을 수는 없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찍도록 하겠습니다. 안녕.